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사미라 코헨이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미라 코헨은 비트코인은 이미 기관 포트폴리오 내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더리움은 아직 투자에 대한 논리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과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명확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기술적 유틸리티 기반의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토큰 가격에 전이되는 과정이 불확실하다라고 언급합니다. 그 근거로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가 ETF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상품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점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IBIT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 또한 깊어졌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의 접근은 신중하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시총 2위의 자산이지만 비트코인과의 격차가 뚜렷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 중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더리움의 명확한 평가 기준과 구조화된 자산 설계가 선행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비트코인은 공급량, 발행 일정, 네트워크의 구조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기에 전통 자산과 함께 포트폴리오에 통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디파이와 온체인 기술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자금의 유입을 위해서는 자산 구조가 더욱더 명료해져야 한다는 것이 블랙록의 시각입니다. 블랙록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레포트를 통해서도 고객에게 포트폴리오 중 1에서 2% 수준의 비트코인 편입을 권장하고 있을 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암호화폐 참여가 비트코인에 집중된다라는 점은 블랙록이 앞으로 알트코인 ETF 출시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알트코인들을 블랙록이 ETF로 출시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허황된 기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더리움에 있어서도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없다면 큰 반등의 모멘텀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위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도 큰 수익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5월 3일 블로그를 통해서 최근 이더리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타파하고자 대대적인 네트워크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기술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탈릭은 이번 개선의 목적은 간단하며 비트코인의 미니멀리즘 설계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복잡성은 줄이고 확장성과 보안성은 높이자이며 이더리움을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플랫폼으로 바꾸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탈릭은 레이어 1 단순화라는 구조 개편의 핵심 제안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검증인 서명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슬롯당 약 28,000개의 서명이 필요한 구조에서 8,192개로 줄이는 제안입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혼잡을 줄이고 특히나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대에 이더리움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새로운 GK 친화적 가상 머신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현재의 EVM을 리스크와 같은 구조로 대체하면 제로 지식 증명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서 보안성과 확장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커뮤니티 반응 또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이번 개편안이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확장성과 생존 가능성에 부합한다라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탈릭은 세부 기술 사양을 공개하고 커뮤니티 피드백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개선안들이 적용이 되면 이더리움이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은 리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제미니는 RLUSD의 입출금과 거래를 공식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트윗을 통해 밝혔으며 이번 상장을 계기로 RLUSD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총 15군데로 확대되었습니다. 제미니는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한 미국 기반의 규제 등록 거래소로 뉴욕 금융감독청에 정식 라이센스를 획득한 첫 번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기관 신뢰도가 높은 플랫폼으로 꼽히며 특히 미국 내에서 클린한 거래소라는 이미지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미니가 RLUSD를 상장했다라는 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친화적인 환경에서도 실질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장을 계기로 리플은 기관 중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입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RLUSD는 단순한 토큰이 아닌 실제 채택 중심의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의 다양한 호재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만큼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바이낸스 토큰인 BNB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인 5월 5일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바네크가 미국 최초로 BNB 기반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BNB는 바이낸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토큰으로 시가총액 86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면 시총 4위의 암호화폐입니다. BNB ETF의 신청은 암호화폐 ETF의 흐름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동되기 시작했다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이번 BNB ETF가 주목받는 이유는 스테이킹 보상을 포함한 수익 창출 모델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비트코인 ETF와는 다른 수익 창출형 암호화폐 ETF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최근 열린 토큰 2049에서 창펑자오와 바네크 CEO가 모두 참석했다라는 점도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시도에 업계 전반의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창펑자오는 이번 ETF 사이클은 비트코인 중심이지만 그 성공은 결국 다른 코인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70건 이상의 알트코인 ETF 신청서가 SEC에서 검토 중이며 솔라나, 아발란체, 도지코인 등 다양한 토큰들이 승인을 대기 중입니다. 특히 SEC의 친암호화폐 기조 전환 그리고 신임위원장 체제에서 실제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에 시장에 더욱더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가 MBC의 미터프레스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내용이 있어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먼저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암호화폐를 원한다라는 표현과 매우 인기 있는 자산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한 시장이 하락할 때도 암호화폐는 더 강하게 버텼다라며 암호화폐의 대중성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회복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단순 대선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 나가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얼마쯤 될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 기관들의 예측을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 답을 얻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2025년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 기관들과 시장 전문가들 또한 다양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기관들의 비트코인 목표가는 12만 2천 달러에서 최대 70만 달러까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제시한 70만 달러입니다. 그는 기관 자산 중 2에서 5% 정도가 비트코인에 배정이 되더라도 가격이 극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가 지지하고 블랙록이 밀고 있는 IBIT이기에 비트코인 가격 70만 달러가 결코 허황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VC의 차마스는 비트코인 가격으로 50만 달러를 전망했는데 비트코인을 화폐 시스템의 탈출구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펀드 스트렛의 톰 리와 앤서니 폼폴리오가 25만 달러를 예상했고 그 이유로는 유동성의 증가와 비트코인의 수요 쇼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스탠다드 차타드는 20만 달러, 바네크는 18만 달러, 테넥스 리서치는 12만 달러 등 올해 글로벌 투자사들 모두 비트코인의 가격을 100K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측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은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기성 자산으로만 평가되지 않고 글로벌 포트폴리오 내 디지털 금 또는 대체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이들 기관의 예상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주류 자산으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가격 전망의 기준도 서서히 상향되고 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대한 확신을 얻어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